배당 투자 금액이 점점 늘어나면 가장 먼저 드는 고민이 무엇일까요? 아마 대부분은 세금일 겁니다. 특히 연간 배당 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 순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서 세율이 크게 올라갈 수 있기에 이거 세금 폭탄 맞는 거 아닌가? 아니면 건강보험료까지 많이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배당을 늘리고 싶어도 세금과 건보료 때문에 의미가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멈추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연간 약 4,500만 원 수준의 배당을 받으면서도 세금과 건보료 부담을 줄여갈 수 있는 방법을 실제 숫자와 함께 예시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년 정도를 기준으로 가져가면 효과가 명확하게 보이는 방식입니다. 핵심은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을 나누고 계좌를 나누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배당 소득에 대해 개인으로 세금을 냅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연간 4,500만 원을 배당금으로 받으면 배당 소득세 15.4%로 안 끝납니다. 2천만 원까지는 15.4%로 끝나지만 넘어가는 금액 2,500만 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으면 그거와 합해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최대 40%대를 낼 수도 있죠. 여기서 개인별로 세금을 낸다는 것, 이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즉, 부부가 나눠 받으면 1인당 약 2,250만 원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일반 계좌에서 발생하는 배당을 연 2천만 원 이하로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른 계좌로 배당금을 받는 거죠. 주머니를 다르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세금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이때 핵심적으로 활용하는 계좌가 바로 ISA입니다. ISA는 단순히 세금을 줄여주는 계좌가 아닙니다. 만기 전에 운용하는 동안 배당금을 받아도 세금을 일단 안 냅니다. 세금에 대해 방패 같은 계좌입니다. 계좌 개설 일자에서 3년이 지나 계좌를 그때 해지한다면 세금 혜택 기준을 충족하는 겁니다. 이때 순이익 기준으로 200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고 비과세죠. 200만 원을 초과하는 순수익에 대해서는 9.9%의 세금만 내고 끝입니다. 내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즉 일반 계좌의 15.4%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결국 일반 계좌는 연간 배당금을 2천만 원 이하로 관리하고 나머지는 ISA로 나누는 방식으로 가져가면 전체 배당 규모는 크더라도 세금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건보료도 유리하죠. 15.4% 미만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겁니다. 세금 자체를요. 그렇다면 건보료도 직장 가입자의 경우 안 오를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지역 가입자는 일반 계좌의 배당금으로 인해 오를 수는 있지만 ISA 부분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 예시 포트폴리오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배당을 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커버드 콜 ETF를 중심으로 가져가겠습니다.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자산 배분 투자 방식으로 구성했습니다.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금, 그리고 초단기 채권 같은 현금성 자산을 함께 담아서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구성을 예로 보면 나스닥 기반 커버드 콜 30%, 코스피 기반 커버드 콜 10%, 여기에 미국 30년 국채 커버드 콜 10%, 금 커버드 콜 20%를 가져갑니다. 나머지 30%는 미국 초단기 국채를 구성해서 현금성 자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눠 하면 연 약 10% 수준의 배당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한 시뮬레이션이고 여기서 ETF 수익은 없다고 가정했으며 연 배당률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했습니다. 참고로 커버드 콜 ETF 특성상 상승장에서는 수익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실제 숫자로 보겠습니다. 1인 기준으로 일반 계좌에 1억 9천만 원, ISA에 2천만 원을 투자한다고 가정하면 1차년도 기준 일반 계좌에서는 세전 약 1,938만 원의 배당이 발생하고 세후로는 약 1,640만 원 수준이 됩니다. ISA에서는 약 200만 원 정도의 배당이 발생합니다.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일반 계좌의 세전 배당이 2천만 원 이하라는 점입니다. 자, 2차년도에는 ISA 배당금을 그대로 재투자하고 연간 납입 한도인 2천만 원을 추가로 투자하게 되면
ISA 금액이 약 4,200만 원 수준으로 증가하고 이에 따라 IS 내 배당도 함께 증가합니다. 3차년도에도 2차년도와 마찬가지로 배당금을 재투자하고 2천만 원을 추가로 투자하면 ISA 금액이 약 6,400만 원 수준까지 늘어나며 배당도 약 650만 원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이 시점에서 이제 3년이 지났으니 IS를 해지하면 세제 혜택이 확정되죠. 물론 더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 구조를 부부 기준으로 확장하면 3차년도 기준 1인 약 2,300만 원 수준의 현금 흐름이 만들어지고 배당금이 나오죠. 부부 합산으로는 약 4,500만 원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이때 일반 계좌 배당은 각자가 2천만 원 이하로 유지되고 IS 내 배당은 만기 전까지 세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세금 및 건보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은 명의를 나누고 그 계좌를 나누는 거죠. 일반 계좌와 또 ISA로 활용하면서 배당금으로 받으니까 현금 흐름 중심으로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을 3년 이상 유지했을 때 세금 건보료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결국 중요한 건 얼마나 받느냐보다 실제로 얼마를 가져갈 수 있느냐입니다. 같은 배당을 받아도 누군가는 세금으로 많은 부분을 내고 누군가는 부담을 줄이면서 가져갑니다. 이 차이는 투자 상품이 아니라 어떻게 접근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이 내용을 본인 상황에 맞게 적용해 보신다면 세금 및 건보료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